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은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혀에 좀 모터를 달고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챗방을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welcome to 신생아 수면교육 101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뎁스로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23년도에 Newborn Sleep Specialist Certification을 네, 공부해서 땄었어요. 자, 요 장면을 보시면 우리 애기가 너무 편안하게 코 잘 자고 있는데 어때 보이세요? 어떤 점들이 눈에 띄나요? 채세 한번 아무 단어나 이렇게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불을 덮고 잔다. 이불 베개 있는 거 위험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민정 선생님. 또 뭐 어떤, 엎드려 자고 있죠. 그쵸? 네, 엎드려서 자고 있고, 맞습니다. 이불이랑 엎드려 자기, yes. 또 뭐가 뭐 있지 않나요? 요런 거, 요런 거. 옆에 푹신한 쿠션이 또 있고요. 예, 맞아요. 쿠션. 그리고 약간 베개인 듯 아닌 듯 보이지만 어쨌든 여기 밑에 좀 경사가 진 썸띵이 지금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것들이 지금 눈에 띄는데 이것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아기가 되게 잘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싶으실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엄마분들은 벌써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보이시기도 할 텐데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에서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한 1세 미만 영아는 모두 275명. 영아의 머리가 가슴 쪽으로 쏠려 기도를 압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등받이 각도를 10도, 호주는 7도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국내 제품 30개를 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17개가 해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58도인 제품도 있어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방금 영아 돌연사에 대한 거를 잠깐 호로록 제가 보여드렸는데, 영어로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에서 SIDS라고 하죠. 영아 돌연사 SIDS라고 하는데, 이 제목만 들어도 약간 정말 후덜덜한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를 사전적인 좀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혀 흔하진 않아요. 막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전혀 아니고, 세계적으로 1000명 중에 한두 세 명이고요.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를 하면 0.1 뭐 이 정도이죠. 그리고 아기들이 사실 완전 완벽하게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이 있지만 주로 수면성 무호흡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아까 사진 기억나시죠? 어떤 자세로 자냐, 어떤 환경 세팅에서 자냐 이런 거부터가 사실 아기가 셀프로 세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에서 아기가 자는 거기 때문에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이 safe sleep 안전하게 자는 것에 정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이프 슬립을 일단 하기 위해서 뭐 수면 교육, 뭐 무슨 쉬닥법, 안누법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하지만 그런 막 방법론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아기가 안전하게 세이프하게 잘 것이냐 이게 넘버 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 소아과 협회에 의하면요, 세이프 슬립 이제 10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10계명이라고 그냥 한번 이름을 지어봤는데 일단 넘버 1, 2, 3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넘버 1, 2, 3를 한번 해볼게요. 자, back to sleep, 등 대고 눕기, 천장 보고 눕는 거죠. 등 대고 눕기. 그리고 on a flat, firm surface, 어디 기울어진 데서 자지 않고 플랫한 데, 평평한 데에서 조금 firm한 데에서 자는 거. 그리고 nothing soft on bed. 푹신푹신한 모든 것은 다 그냥 out. 그게 인형이든 뭐 쿠션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다 아웃입니다. 그렇게 이 세 개만 일단 지켜도 상당히 세이프 슬립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걸 그래서 딱 보세요. 요런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 애기가 안전하게 자려면 딱 이런 상태여야 합니다. 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플랫한 그냥 매트리스만 있고 이불 베개 아무것도 없어요. 옆잠 베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자야 가장 세이프 슬립 환경이다. 근데 그게 아니 아기가 근데 사실 엎어져서 자면 아기가 좀 막 잘 자는 것 같은
게 좀 느껴질 수 있어요. 좀 저희 세대도 계실 수 있고 저보다 이제 어린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엎어져서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엎어져서 자야 애기 뒤통수가 예쁘다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재우고 지금도 저희는 이제 산후조리 서비스도 또 해드리기 때문에 집에 가면 친정 어머님이나 이제 시부모님이 혹시 계시면 아기를 특히 여자애는 두상이 예뻐야 된다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엎어져서 재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자주 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어른의 그럼 장기 모습이라서 식도가 되게 길어 보이지만 저희는 식도가 길죠. 일단 목도 훨씬 길고 몸 자체가 크니까 저희는 식도가 이렇게 길어서 위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아기는 일단 몸통 자체가 작다 보니까 식도도 얼마나 짧게 해요. 그래서 식도도 되게 그냥 짧아요. 그렇죠? 식도도 되게 짧고 그리고 위랑 식도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바로 하부식도 괄약근. 저희 출산할 때 괄약근 얘기를 저희가 순산 필수 코스에서 자주 했을 텐데 괄약근이 이렇게 쪼여지는 동그라미 같은 조임근이잖아요. 근데 이 조임근이 어른들은 여기가 잘 조여져요. 그래서 막 먹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과식을 하더라도 이게 잘 그래도 조여지니까 막 계속 토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까딱한 에? 하면은 토하고 개우고 계속 이러는 게 여기 하부식도 괄약근이 굉장히 좀 이완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기 때. 아유, 정말 애기가 너무 이뻐갖고 제가 집중이 안 돼. 너무 귀여워. 우리 서진 사모님.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다가도 넘어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천장 보고 자는 애랑 엎어져서 자는 애랑 어떻게 또 이게 다를 수 있냐면 자, 이 화살표를 보시면요. 일단 저희 걸 한번 만져볼게요. 약간 여기 목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대보시고요. 숨을 음, 한번 쉬어보세요. 그럼 약간 소리에 의한 진동도 좀 느껴지긴 하지만 공기가 지나가는 그 공기 흐름이 좀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이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앞쪽에는 기도가 있고요. 공기 에어웨이 기도가 있고 그 뒤쪽에는 식도가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이제 뒤로 넘어가는 식도는 뒤에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아기가 엎어져서 자잖아요. 그러면 뒤에 만약에 뭐가 넘어왔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제 식도에서 넘어와서 오액 해서 요렇게 앞에 있는 기도로 넘어가기가 되게 쉬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앞으로 넘어가는 거는 쉬우니까. 근데 반면에 천장을 보고 자면은 이게 만약에 오액 자다가 오액 해서 뭐가 넘어오더라도 기도 쪽으로 들어가려면 유턴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구조라서 이렇게 아기가 초크되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해요.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엎어져서 자는 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음흠. 그런 거를 알고 다시 이 아기 사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아까보다 더 극명하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역류 방지 쿠션 이거 진짜 많은 엄마들이 쓰죠. 뭐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역류 방지 쿠션은 되게 역류 방지용으로 쓰시면 너무너무 네, 좋은 아이템이고요. 또 아기가 그냥 놀 때 너무 그냥 바닥에만 두면 좀 그렇고 매번 침대에 올려놓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딱 잘 놀으라고 이렇게 놔두는 용도로는 완전 뭐 짱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우는 건 어떨까요? 네. 아까 3번 기억나세요? 그 nothing soft on bed고 이거 그리고 물론 그 옆에 소프트한 건 없지만 두 번째 flat firm surface 평평한 데에서 firm한 데서 재워야 가장 안전한데 굉장히 소프트하죠. 네,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꺼져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그리고 경사가 있잖아요. 역류 방지 쿠션은 경사가 있다는 거는 아기가 굉장히 다 근육이 좀 애들이 발달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졸려갖고 힘없이 축 늘어지면 애기들이 다 막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목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경사까지 있다? 그러면은 애기가 그냥 똑바로 안 자고 아이고 졸려 하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숨을 한번 쉬어볼게요.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코로 쉬어보세요.
쉴 순 있지만 되게 불편해요. 되게 약간 조금 목 쫄리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른들도. 그래서 아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재우는 건 안 돼요. 근데 아기들이 여기에서 되게 잘 자요. 잘 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자꾸 여기서 재우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거를 제가 알지만 재우시는 거는 안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즌이었죠. 이때 미국에서는 3 밀리언 역방구가 300만 개의 역방구가 리콜이 되는 사태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실제로 아기가 자다가 자는 용도가 아닌데 여기 써 있어요. 여기 태그 보잖아요. 태그에 대놓고 no sleep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자꾸 거기서 잘 자니까 재우다 보니 사건 사고들이 몇 건이 계속 있었어서 아예 리콜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역류 방지 쿠션용으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 스윙 어때요? 요런 데서 또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졸리다 하고 이제 애들이 자잖아요. 네.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진짜 핸드폰 막 인스타 이런 거 안 보고 계속 애기만 지켜볼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maybe okay. 근데 내가 잔다 잔다 드디어 여기서 잔다 하고 막 내가 계속 그냥 핸드폰만 할 예정이라든지 나도 잘 예정이라면 여기서 절대 재우시면 안 돼요. 네, 아까 요런 것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냥 노는 용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방, 다른 침대. 어, 근데 분리수면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다른 방, 다른 침대라고 이제 생각이 탁 드실 텐데, safe sleep을 위해서는 아직 엄마랑 같은 방인데 침대는 다르게 이제 어른 침대, 아기 침대 이렇게 크립에 재우는 거죠. 네, 그렇게 재우는 것을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는 가장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좀 이렇게 깽 소리 낼 때마다 엄마가 물론 많이 깨서 좀 피곤하긴 하지만 안전한 거를 생각한다면 일단 좀 같은 방에 있는 게 가장 아기의 사인들을 캐치하기가 쉬워서, 네.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요. 아니, 그렇다면 분리수면을 결국에는 나도 제발 좀 하고 싶은데, 분리수면 아예 다른 방에서 자는 건 언제부터 해야 하지? 이제 아기들이 이제 뭐 좀 몇 개월씩 이제 넘어가는 아기들 엄마가 계시는데, 분리수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대략 뭐 한 요 정도? 뭐 책방에 한번 그냥 써주시겠어요? 6개월? 네, 6개월, 4개월, 뭐 한 100일 언저리. 예스! 오, 완전 굿 개스예요. 네. 그럼 분리수면 언제부터 해야 하나? 일단, 네, 네, 지금 3분이 4개월. 일단 아기도 아기지만 내가 ready 됐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am I ready? Are we ready? 우리가 좀 준비가 됐는지 좀 그걸 먼저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기를 딴 방에 두었을 때 아무래도 모니터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계속 새벽마다 가서 막 아기 숨 쉬는지 막 코에 대보고 막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물론 종종 하시는 건 당연히 너무 좋지만 너무 막 그거에 사로잡혀서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닌지 그리고 아기가 다른 방에서 계속 엄마 찾으면서 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해 뒀는가. 또 분리수면을 시작하기 위한 가족 내에서 일관된 합의가 되어 있는가. 남편이랑 무조건 합의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진짜 열심히 한번 아기가 울더라도 최대한 참고 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남편이 한 이틀 차에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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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같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해서 옆에서 자꾸 이제 브레이크를 걸면 서로 싸움만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되고요. 또 분리수면의 이유가 너 그냥 알아서 혼자 자. 이제 엄마도 제발 편하게 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아니면 또 뭐 훈육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기의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는 거라는 거.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네, 6개월 정도. 6개월. 자, 요거를 먼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방 다른 침대를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 미니멈 6개월 정도는 같은 룸을 쉐어해라라고 이야기해요. 미니멈 6개월은 같은 룸, 같은 방 다른 침대.
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서 분리수면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다섯 번째는 이제 avoid overheating, head covering 뭐 이렇게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이제 overheating, 과열을 방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제 벌써 저희 이거 클래스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자,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일부러 이거 까만색으로 가려놨는데 아기가 자는 이 수면 환경, 온습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방, 그러니까 아기 방, 온습도는 과연 몇 도, 몇 퍼센트 정도가 좋을까요? 오, 네. 지원 선배님 20에서 24도. 그리고 뭐, 습도는 몇 퍼센트? 20에서 22도, 22도. 오, 그래도 얼추 다 비슷한 숫자를 얘기하고 계세요. 실의 온도와 5도 미만 차이, 습도 50%. 아우, 우리 보현 사모님도 와 계셨군요. Yes, 40%. 습도 50.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아요. 실내 온습도. 네. 약 20에서 22도 사이. 그런데 24도 정도까지도 괜찮다라고 미국 수학과 협회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습도도 이제 30 to 50%인데 이거는 약간 나라별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국의 여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 한국은 진짜 습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와 있는 밴쿠버는 되게 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라별로 워낙 건조한 데다 그러면은 좀 약간 50% 정도로 이제 맞춰주고 한국처럼 워낙 습한 데면은 네, 워낙 가만히 있어도 습하니까 네, 좀 계절별로 나라별로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도. 근데 온도가 20,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1도로 맞춰놨다고 해볼게요. 산모는 추워요. 산모는 20도, 21도에 맞춰놓으면 이제 아기 난 지 얼마 안 된 산모는 춥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정도는 아기랑 같은 방에서 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권고된다고. 그러면 아기한테는 실내 온습도가 너무나 적당한데 나한테는 추워, 엄마는. 네. 그래서 엄마가 좀 따뜻하게 또 이제 계시는 게 산후조리에 또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 뭐 전기장판이나 핫팩이나 이런 걸 조금 네, 이용하신다든지 레이어를 다 껴입고 뭐 양말을 신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컨트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 커버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출생 직후 얘는 지금 배꼽 보세요. 여기 제대 여기 달려 있는 거 보면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완전 초신생아죠. 그래서 출생 직후 그 시간부터 뭐 한 24시간, 48시간 정도는 아기가 체온 조절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저체온으로 급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하루 이틀은 보통 거의 다 병원에 있을 예정이니까 가정 출산하신 게 아니면 그래서 요때는 아기 태어나자마자 보통 병원에서 바로 이런 모자 막 씌워주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 쪽에서 너무 히트가 빨리 빠져나가서 저체온이 오지 않게 병원에서는 특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벌써 아기 나오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은 조금 쌀쌀해요. 특히 북미 쪽 병원은 한국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되게 쌀쌀해요. 그래서 아기가 저체온 되지 않도록 바로 모자를 씌우는 반면에 아, 네. 제가 아까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퇴원 후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계실 건데, 이제 모자를 쓰는 것을 이때부터는 비권장합니다. 네. 왜냐면 일단 이 소라게를 제가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애기가 가만히 자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막 자다 보니까, 그래서 모자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언젠가 모르게 애기 코도 덮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집에서는 온습도 조절을 잘 하신 상태라면, 모자까지는 안 씌워도 됩니다. 네. 그래서, safe sleep, 그리고 오히려 애기가 overheating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또, 저희 시어머님 아니면 친정어머님이랑 같이 산후조리를 또 하고 계시다면 애기 춥다. 애기 발이 막 양말을 안 신겨 있고 막 이러면 다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 양말 신기고 실내에서 애기 옷 입고 이불 덮고 모자 씌우고 막 그런 상태에서 또 엄마는 산후조리 해야 되니까 막 26도 막 이렇게 해놓으면 애기가 과열 오버히팅 돼요. 네. 그래서 실내에서는 모자 뺍니다. 여섯 번째는 쪽쪽이 사용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거는 약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 쪽쪽이를 너무 신생아 때부터 또 물려버릇하면은 또 막 버릇 들고 이래가고 조금 거시기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어때요? 쪽쪽이 사용이랑 안전한 수면이랑 뭔 상관이죠? 쪽쪽이 약간 좀 애기가 안정을 찾긴 하겠지만, 굳이 쪽쪽이 사용을 안전한 수면이랑 뭔 상관이지? 음,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요. 아기가 나중에 아기를 관찰해 보시면은 되게 또 제가 저희 아기들 볼 때 제가 진짜 재밌어 했던 건데 아기가 힘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졸리면 혀도 알, 이러고 자는 거 보셨어요? 혀도 막 혀 근육에도 힘이 빠져서 이러고 자요. 그래서 물론 혀가 뭐 기도를 막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혀 위치도 되게 그 에어웨이가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근데 쪽쪽이를 이렇게 빨면은 저희도 한번 뭐 실험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혀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쪽쪽이를 빨긴 힘들어요. 혀가 이렇게 앞으로 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감싸야 되기 때문에 쪽쪽이를. 그래서 혀의 위치가 좀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같은 위치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조금 더, 그 공기 유입의 확보가 더 용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또 약간, 다시 빨아야 되니까, 아이고, 빨 때 약간 조금 또 일어나기도 하고, 물론 그게 또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세이프 슬립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만, 완모하시는 엄마들한테는 또 조심해야 되긴 해요. 완모를 직수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쪽쪽이를 너무 빨리 소개하면 어떤 게 올 수 있죠? 예. 네 단어죠, 네 단어. 땡땡땡땡. 오! 맞아요, 맞아요. 네. 유두 혼동이 와서 직수를 조금 거부하게 될 수 있죠. 맞아요. 유두 혼동. 네. 그래서 이제 유두 혼동이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2, 3주 정도는 특히 완모 직수로 하길 원하시는 엄마가 맞다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바트를 하실 거면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완모하실 예정이면 2, 3주 정도는 내 가슴이랑 아기가 잘 좀 세틀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쪽쪽이를 조금 소개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쓱 넘어갈게요. 흡연. 그리고 저는 또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drug 피하기. 네. 혹시 뭐 가족분들 중에 아니면 뭐 이웃분 같이 뭐 다른 층에 사는 이웃분 중에 이제 전담이나 아니면 그냥 담배를 피시는 분이 있으면 옷이랑 이런 데 다 묻혀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결국에는 다 이제 좀 퍼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최소 6개월 모유 수유 권장. 아까 같은 방을 쓰는 것도 최소 6개월 권장이었고요. 또 최소 6개월 모유 수유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들이 그 SIDS, 영아 돌연사의 확률이 현저하게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분유 먹고도 다 뭐 튼튼하게 잘 크고 하지만 모유 수유를 하는 게 어떤 게 좋길래 또 이제 안전한 수면이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Breastfeeding is associated with a reduced risk of SIDS.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일단 면역이 좋아지는 거, 그게 또 이제 한몫을 할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면역이 좋아진다는 건 그냥 아기 자체가 좀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약간 장단이 있는 건데 모유 수유하는 아기들은 분유 수유 완분으로 가는 아기들보다 확실히 좀 더 자주 깨긴 해요. 예, 이제 인간의 우유가 이제 인간의 장기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다 보니 굉장히 소화도 더 잘 되고 흡수도 잘 돼서 좀 더 배가 빨리 꺼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모유가. 네, 그렇다 보니 좀 더 짧게 자고 몇 번씩 더 깨고 이럴 수 있어서. 근데 더 자주 깨면 엄마가 약간 고달프긴 하지만 그래도 새벽 사이에도 계속 우리 애기가 이제 배고파서 엥 이렇게 할 때 우리 애기가 잘 자고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할 수 있어서 예, 좀 고달프긴 하지만 네, 그런 또 장점이죠. 네, 장점 아닌 장점이 네, 있겠습니다. 매일 터미타임. 터미타임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터미타임. 지금, 터미타임 하고 있네.
네, 터미타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전 초신생아 때부터. 보통은 이렇게 뭐 엄마 가슴팍 위에 아니면 아빠 가슴팍 위에 이런 상태에서 그냥 터미타임을 하죠.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있다가 자기도 고개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아이고 힘들어하고 놓고 하면서 데이 원부터 연습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막 버둥버둥 하면서 고개가 완전 짱짱하죠. 이제 이렇게 힘을 잘 쓰는 단계까지 이르를 텐데, 여기 목 근육이 하루라도 빨리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risk of SIDS, 영아 돌연사의 확률을 당연히 줄이겠죠. 아기가 이렇게 되다가도 목 근육에 힘이 좋은 애들은 아유 불편해. 아우 숨을 잘 못 쉬겠어 하면서 좀 이렇게 막 옮기기가 훨씬 수월할 테니까. 네. 그래서 완전 신생아 때부터 매일매일 터미타임 할 것, 네,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메, 네. 그리고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거, 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네, 예방 접종 시행. 이거 소리만 들어도 벌써 약간 트라우마 오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죠? 이제 아기 우는 소리 워낙 자주 듣는 엄마들은 힘들어 하시면 안 되니까. 네,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게 이제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나라별로 네, 그 접종하는 시기에 맞춰서 또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또 이제 세이프 슬립에까지 이제 임팩트를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10개명 이 세이프 슬립에 관련된 거였고요. 자, 세이프 슬립이 아닌 것들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거는 괜찮다. 세이프 슬립이다 하면 O.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하면 X. 잘 모르겠다 하면 세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이시죠? 자, 하나, 둘, 셋. 네, 너무 X죠. 너무 X죠. 네. 뭐, X인 이유가 너무나 많이 보이지만, 겁내 푹신하고 심지어 푹 꺼져 있는 이런 데서 자고 있고 이불 덮고 있고 여기 푹신한 인형 있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걸려 있고 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장면이었고요. 자, 이건 어떤가요? 하나, 둘, 셋. X죠. 아유,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엎어져서 자는 것 자체가 그냥 일단 너무나 X이기 때문에, 그쵸? 엎어져서 재우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여지가 없어요.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네, 괜찮습니다. 지금 천장을 그냥 완전 똑바로 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아기가 이제 옆을 보는 거는 그거는 뭐 자기 마음이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등 대고 자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재우셔야 하고요. 자, 이 얘기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X죠, 그쵸? 네. 왜 때문인지는 또 바로 아시겠죠? 푹신한 이런 애착 인형 같은 거를 이제 안고 자는 거. 근데 애착 인형을 하루라도 빨리 애착을 심어줘야 아기가 계속 나 안 찾고 애착 인형이랑 같이 자지. 약간 요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안전한 수면을 생각한다면 애착 인형 때문에 또 이렇게 막 계속 이런 코가 막히거나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오, 완전 너무 좋죠. 네. 아주 이상적인, 초이상적인. 그래서, 아마도 엄마 아빠랑 같은 방일 거고, 그리고 애기 침대 따로 쓰고 있고, 그리고 그냥 플랫한, 평평한, 이제, 펌한 매트리스 위에 그냥 매트리스 커버만 하나 씌워놓고, 이불, 베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애기만 뿅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약간 봄, 가을 뭐 요 정도다 하면은 그냥 딱 요 정도만 입혀놓고 재우면 돼요. 입을 필요 없어요. 네, 과열이 쉽게 되기 때문에 애기는 모자도 안 씌웠고 너무 좋죠. 딱 요 세팅을 기억하세요. 이게 진짜 최적입니다. 그렇게 좀 세이프 슬립에 대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한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수면 교육으로 이제 좀 방법론적인 걸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수면 교육이 뭐냐? 여기서 키워드 뭘까요? 아이가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시간, 환경, 루틴 등을 세팅하여 건강한 수면 습관을 잡는 교육. 자, 여기서 키워드 하나만 고르라면 뭘까요?
오호, yes, yes. 물론 다 키워드지만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저의 머릿속을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소연 사모님 맞추셨어요? 스스로. 네, 물론 다 중요한 말이지만, 스스로 습관, yes, 스스로 잠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수면 교육이에요. 네. 아기가, 지금 우리 아기들도 이제 조금 벌써 태어난 아기들 몇 명 있는데, 스스로 잘 자나요? 어때요? 스스로? 아니, 눈빛이 벌써 엄마가 좀 애절했는데. 오케이. 네.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아기로 만들면 진짜 엄마의 진짜 그 육아 인생이 너무나 쾌적해지죠.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 sleep 자체는 sleep is a natural behavior, but yet it is a learned skil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sleep 자체는 수면은 모든 인간의 그냥 본능이고 내추럴한 행동이지만 근데 이거는 배우는 스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우리 아기들은 지금 깜깜한 양수 속에 물속 나라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막 너무나 우주같이 요상한 나라에 새로운 나라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잠까지 매번 딱딱 맞춰가지고 잘 자라고 계속 엄마가 이제 막 시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어떻게 셀프 진정시키는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애기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음. 수면 교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애기들한테는 두뇌 이제 잘 자면 당연히 뭐 이제 몸도 잘 자랄 것이고 두뇌 성장도 발달하고 성장 호르몬 뿜뿜하고 면역 체계가 당연히 좋아지죠. 어른들도 잠 못 자면 면역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워낙 잘 자다 보면 rested body가 되면 다음날 애들 컨디션도 좋고 스스로 진정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래서 애기한테 너무 좋고요.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환상입니다. 아기가 잘만 자준다면. 그래서 better sleep, better being. 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잠을 계속 지금 이제 아기 키우시면서 아마 잘 못 자고 계실 텐데, 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좀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나? 저는 제가 첫째를 키우면서 저의 굉장히 많은 다양한 면을 저도 봐가지고, 저도 계속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래서 엄마의 좀 피스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감소할 수 있고, 육아 자신감이 상승하고, 예측 가능 육아 스케줄이 생긴다는 게 엄마, 특히 저희 클래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순산 필수 코스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애기 이제 잘 때 다시 공부하고,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네, 이렇게 되면 참 이상적이겠죠. 미 타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애기들이 그냥 졸리면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졸리면 자잖아요. 근데 얘네는 졸리면 안 자나요? 그냥 이렇게 자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수면 때문에 힘들어서 절절 매는 옛날에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도대체 왜 못 자니? 특히 6가지 이유로 또 나뉘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애기들은 못 자요. 네. 근데 그 못 자는 이유를 내가 알게 되면, 네, 이런 거 다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애들이 왜 못 자는지 내가 알게 되면, 그래. 너가 아직 수면 사이클이 미성숙하지 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자?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미성숙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자, 모든 인간은 다 수면 사이클이 있어요. 저희도 어른들도 다 있고요. 근데 어른들은 한 수면 사이클이 보통 한 90분 정도 지속이 돼요. 30대 기준으로. 네. 그래서 한 90분 정도 지속이 되고, 자, 1단계 매우 얕은 수면. 그러니까, 졸려. 졸리다 하고 이제 스르륵 이제 잠드는 거죠. 스르륵. 그래서 얕은 수면에 갔다가 그다음에 좀 이제 덜 얕은 수면에 갔다가 이제 깊은 수면에 빠져들게 되는데 3단계. 이때 3단계에 몸의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네, 지친 이제 뭐 근육 운동을 워낙 많이 하시는 우리 엄마들도 계신데, 네, 근육통 막 이런 것도 요때 이제 조금 이제 뭐 좋아지고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네. 그러다가 이제 5단계 되면 막 REM sleep, rapid eye movement sleep을 하면서 꿈도 막 꾸고 그러다가 다시 6, 7, 8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1단계로 돌아와요. 90분 끝난 다음에 다시 1단계 돌아서 다시 살짝 얕아지다가 깊어지다가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우리 애기들은 특히 이제 신생아들은 이 사이클이 3, 40분마다 반복이 돼요.
예. 이 3, 40분마다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5단계에서 1단계로 이 연결되는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제 깊었다가 갑자기 수면이 조금 얕아지니까 아기가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을 30분밖에 안 자니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애기가 잘 이거 사이클을 연결하고 연장하는 이 기술을 좀 자기도 터득을 해야 돼요. 5단계에서 1단계로 잘 넘어가는 이 연결. 근데 이 연결을 어떻게 또 배울 것인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미성숙 수명 사이클이 있었고요. 또 미성숙 생체 리듬. 일명 뭐 일주기 리듬, 생체 리듬, circadian rhythm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밤낮을 구분하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다시 온 지 딱 2주 됐거든요. 딱 2주 됐는데 아직도 한 여기 오후 3, 4시면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서 막 두통이 좀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도 그 생체 리듬이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데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애기들은요. 특히 신생 아기들은 생체 리듬이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처음 2주, 0 to 2, 처음 2주는 그냥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생체 리듬이 밤낮을 구분하는 게 어느 정도 생기려면, 한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밤낮 구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아, 지금은 낮이다, 놀아야지. 밤이다, 졸리다, 자자. 이게 대략 어느 정도부터 오, 예스. 역시, 예스. 6주, 예스, 6주 정도 되면은 이렇게 빛이 내 안구를 통해서 빛이 딱 들어왔을 때 뒤로 이제 뇌로 넘어가면서 와, 빛이 들어오네, 낮이야. 지금은 깨어 있을 때야. 막 그래서 코티솔 레벨이 올라가고 반면에 다크한 밤이 되면 아이고, 지금 이제 졸리다 하면서 이제 멜라토닌이 더 나오고 이렇게 호르몬까지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게 6주거든요. 네. 그래서 6주 미만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 지금 좀 계실 텐데 6주 미만 신생아는 밤낮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체 리듬 밤낮 구분 발달을 돕기 위해서 낮은 낮이야 하면서 밝게 커튼 열어주시고 그리고 밤은 밤이야 하면서 막 목소리도 좀 작게 내고 어둡게 네 암막 커튼 무조건 필수입니다. 육아하실 때 암막 커튼 무조건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밤은 어둡게 해주는 거 낮젖, 밤젖 음, 섞여 먹이지 마세요. 보세요. 아가들이 3개월쯤부터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아가의 생체 시계가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의 생체 리듬 조절, 수면 유도를 위해 모유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낮젖에는 코티솔 농도가 높고 밤젖엔 멜라토닌 농도가 훨씬 짙기 때문입니다. 유축맘들은 낮젖, 밤젖을 섞여 먹이지 않도록 꼼꼼히 레이블링 하세요. 네, 유축하시는 엄마들은 방금 보신 대로 낮젖, 밤젖에 들어가 있는 호르몬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낮에 짠 젖은 낮에 먹이시고 밤에 짠 젖을 낮에 먹이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레이블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왜 이렇게 못 자니? 배고픔. 애들은 뭐 계속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배가 고플 예정이라서 계속 배고프고요. 가스도 아까 트름 분명히 식혔는데 한 번. 근데 한 번 꺽 했지만 또 막 잔트름이 남고 그런 경우가 뭐 항상 자주 있어가지고 가스가 자꾸 차고 또 막 역류해서 꽝 하고 또 막 울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또 자주 깹니다. 애기 위 사이즈가 금방금방 늘어나는 거. 이제 보이시죠? 데이 1에는 체리 사이즈였다가 1month가 되면은 이제 완전 이 숫자를 보세요. 데이 1에 처음 한 끼 먹일 때 한 5에서 7mm? 10mm 미만으로 되게 조금 한 숟가락 막 이렇게 먹였다가 나중에 1month 한 달이 되면은 막 120, 뭐 진짜 많이 먹는 애기는 150도 막 먹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위가 엄청 이제 늘어갈 거라서 근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면 조금만 더 줘볼까? 또 토하면 어떻게 조금만 더 줘볼까? 하다 보면 애기가 계속 배고파요, 계속. 내가 위가 계속 늘어났는데 엄마가 너무 조금만 이제 주면 또 그것 때문에 더 자주 깰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애기의 사인을 잘 또 살펴보시고요. 네,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이렇게 개운다고 하죠. 이렇게 개우는 거는 항상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애기가 진짜 분수토를 쫙
빡 해서 막 방금 먹은 120이 다 나오고 막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이 정도 하는 거는 항상 좀 식도도 워낙 짧고 괄약근이 이완돼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너무 이제, 네,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기가 또 자주 깬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과잉 자극. 자, 이거 어때요? 물론 지금 일단 또 아까 벌써 공부를 세이프 슬립 저희가 공부했으니까 뭐 베개 비고 막 이불 있고 옆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다 이제 아웃이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위에 지금 애가 뭐 보고 있어요, 이거 모빌을 보고 있잖아요. 침대에 지금 모빌 설치를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벌써 해놓으셨을 수도 있고 한데요. 떼셔도 돼요. 어, 침대에 모빌이 있는 거는 아기한테 굉장히 과잉 자극이에요. 놀 때는 당연히 이제 다시 설치해서 뭐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놀 때 하는 거지. 근데 가끔 이제 저 때도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애가 흑백 모빌 이렇게 천장에 있는 거 막 보다 보면 약간 그 최면 상태 이렇게 자라 이런 것처럼 보다가 자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저 애기 때 막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과잉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슬립 베터 베이비 그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모빌 걸어 놓는 게 애기한테 핸드폰으로 유튜브 틀어준 다음에 자, 잘 자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빌은 치우자. 예. 강한 잡년관. 이것 때문에 못 자는 애기 진짜 많아요. 네. 저희 애기들도 제가 그 당시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저 애기들도 옛날에 그랬었고 강한 잠 연관 중에 사실 최고봉은 쭈쭈인 것 같습니다. 모유 수유를 특히 이제 완모로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혼합 수유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아기가 낑낑대고 막 이럴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막 아이고 자라 막 이런 것도 다 해주지만 사실 쭈쭈를 물리는 게 제일 직방이거든요. 아기를 기절시키는데 가장 빠르고 직방인 약간 그런 거라서 이제 뭐 하다 안 되면 그냥 사실 먹을 시간이 아닌데 그냥 쭈쭈를 물리고 약간 이런 거를 계속 오래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애기한테 강력한 잠 연관이 돼버려요. 졸리다. 엄마 쭈쭈가 너무 보고 싶어. 쭈쭈. 그래서 계속 쭈쭈를 찾고 쭈쭈를 안 주면 계속 응애 하다가 결국 쭈쭈를 물리면 그때 자고. 네. 그러면 엄마가 이제 정말 하루 종일 젖을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잠 연관이 특히 젖이랑 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먹놀잠 뭐 이런 털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름 시키고, 자, 이제 조금 놀자 해가지고, 이제 막 뭐 모빌도 보고, 뭐 이렇게 놀고,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졸린 시간이네, 자자 해가지고 자는. 먹놀잠은 아주 좋아요. 먹놀잠. 그런데 놀먹잠은 아주 좋지 않다는 거. 놀다가 먹고 여기서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젖 먹다가 이제 잠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옮겨놓고 그러다 또 깨면 다시 물리고 다시 옮기고 약간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먹놀잠을 지켜주시는 거 놀먹잠 아니고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네, 캡처하세요. 먹놀잠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기가 또 못 자는 이유. 급성장기 원더윅스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급성장기 growth spurts가 조금 기억하기 쉬워요. 3636 이런 식으로 뭐 한 3주, 6주, 3개월, 6개월, 3636 약간 요 시기에 신체가 급격하게 좀 성장하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은 저희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중학생이나 이럴 때 그때 좀 키 한번 여자들도 막 쑥 크고 그럴 때 막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래서 엄마 다리 아파 다리 좀 주물러줘 막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애기들도 아파요. 뼈가 막 늘어나고 막 근육도 막 늘어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요때 애기들이 유독 되게 보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원더 위크스는 아까 급성장기랑 원더 위크스는 달라요. 급성장기는 신체가 성장하는 거고요. 원더 위크스는 멘탈 쪽이에요. 브레인, 뭐 인지, 감각, 멘탈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생후 첫 20개월 동안 총 10번의 예측 가능한 뇌 발달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외우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어쨌든 뭐 5주, 8주, 12, 19 이런 식으로 쭉 18개월까지
약 10번의 원더릭스가 온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기 뇌 기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인지력도 좋아지고 감각 능력도 더 높아지고 하면서 유독 더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느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예민해져서 짜증이 들고 막 응애응애 엄마한테 더 매달리고 수면 패턴도 흐트러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참 못 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네, 알고 계시면서 우리 애기가 응애응애를 많이 해도 엄마가 아, 그래 너 지금 이거구나. 아 그래 지금 너가 잘하느라고 힘들구나. 아프겠구나. 해서 좀 더 잘 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교육을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최적기냐? 6에서 8주 사이에 시작하는 게 일단 최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후에 뭐 물론 시작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을 하실 거면 6개월 이전에 시작을 하실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6개월 조금 뭐 지나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돌이 지나고 그러면은 진짜 너무 그 습관이 너무 셋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역으로 다시 교육을 하는 거는 서로에게 너무 좀 고역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6개월 미만, 특히 진짜 좀 아기 때 6에서 8주, 네, 요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면, 이제 안전한 수면 환경 세팅을 뭐 마치셨다면. 사실 안전한 수면 환경은 세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침대에 놓고 커버 씌우면 땡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암막 커튼. 아까 말씀드렸죠. 암막 커튼. 그리고 이제 이불 안 덮을 거니까 또 이제 너무 애기가 또 너무 쌀랑할까봐 이렇게 보낭형으로 지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애기를 금방 이제 뺐다가 꼈다가 할 수 있는, 어, 보낭형, 네, 이불,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쪽쪽이는 뭐 필수는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시면은 또 이제 한 번씩 약간 필살기처럼 되게 쓰시고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짜 분리수면을 6개월 이후에 하시겠다면 모니터도 세팅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 화이트 노이즈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도 하나씩 구비해 놓으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온습도 뭐 체크하는 거, 네,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수면 환경을 잘 또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수면 교육 방법.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세 가지죠. 쉬닥법, 안누법, 퍼벅법. 이래서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되게 직관적이에요. 쉬닥법은 쉬 토닥토닥 토닥 쉬 토닥토닥 한다고 해서 쉬닥법이고요. 안누법은 안았다가 눕혔다가 안았다가 눕혔다가 해서 안누법이고 퍼버는 이제 이거 개발하신 분 사람 이름인데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 애기랑 분리 수면을 한다 해서 자, 애기 이제 자는 거야. 우리 애기 이제 자는 거야. 자는 시간이야 하고 너는 이제 잘 자. 엄마 나갈게 하고 아예 문 닫고 이제 나간 상태에서 2분 동안 절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울어도 2분은 안 들어가. 그리고 2분 땡 되면 들어가서 엄마 여기 있어. You're okay. You're okay 하다가 다시 나가서 또 2분 동안 안 들어.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3분. 그 다음 날 4분, 5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이제 퍼버법이고요. 네. 사실 뭐 다 좀 총체적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요런 거, 요 법을 하나 써보고 싶다 하신다면 좀 가장 와닿는 그런 방식이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만 써야 된다. 그러면 쉬닥법. 3번 버버법. 쉬닥쉬닥. 예스. 쉬닥법이 참, 네.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애기한테 이렇게 또 하면 되니까. 예스. 그래서 뭐, 네, 3번. 여러 가지 섞어 쓰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재미로 만들어 봤는데, 진정 필살기. 엄마는 필살기를 함부로 꺼내 쓰지 않지? 그래서 필살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있어요. 필살기가 있는데, 필살기를 처음부터 꺼내 쓰면은 매번 계속 필살기로 아기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필살기를 쓰기 전에 좀 약간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처음에 같은 공간에 머물기 그냥 만지지도 않고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애기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하고 이제 계속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 그러다가 그쵸 머물다가 그다음에 목소리 들려주면서 쉬 이런 소리도 옆에서 내주고
그리고 공갈 젖꼭지. 애기 계속 막 이렇게 하면 젖꼭지도 한번 이렇게 물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터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토닥토닥 이제 괜찮아 하면서 이제 쓰다듬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진정이 잘 안 되네 이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앉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보통 이거를 되게 빨리 쓰세요. 안아주기를 되게 빨리 하세요. 근데 그게 뭐 엄청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안아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안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안아주는 거가 엄마 손목에 워낙 또 무리가 많이 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안아줘 버릇하면 아기가 계속 그거를 바로바로 조금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진정이 안 되네 하면 그때 가서 안아주시는 것도, 네,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몸도 조금 아끼면서 해야 되니까요, 현명하게. 그러다가 이제 필살기가 나오게 되는데, 필살기는 뭐게요? 필살기. 필살기가 있습니다. 진정 필살기. 맞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쭈쭈. 쭈쭈 전물리기가 사실 초필살기예요. 네. 물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모유 수유를 안 하시고 뭐 분유 쪽으로 이제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특히 수유를 하시는 엄마들은 쭈쭈를 주는 게 애기한테 바로 진정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진짜 필살기라서 그래서 필살기를 바로바로 함부로 꺼내 쓰지 않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 그래야 엄마 몸도 안 달아요. 저도 몸이 닳는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네. 어, 그렇게 아기를 좀, 네, 점진적으로 좀 진정을 이제 시키시고, 그런 거를 쓰면서 이제 퍼버법도 같이 쓰는 거죠. 이제 2분 나갔다가, 3분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다 이제 진정을 해 놓고, 응. 수면 루틴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기가 낮잠을 굉장히 여러 번 잡니다. 네. 낮잠 되게 여러 번 자고요. 밤잠도 밤잠이라고 눕혀는 놓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좀 깨죠. 아기들은. 어쨌든 루틴을 세팅하는 게 아기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루틴이 있냐?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 같이 해볼 액티비티가 하나가 있는데요. 내 새끼 수면 루틴을 한번 세팅해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밤잠, 밤에 재우는 수면 루틴을 맨날 맨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은 막 스토리 타임 했다가 내일은 그냥 토닥토닥만 하고 나가고 이거는 전혀 효과가 없고요. 매일매일 똑같아야지 효과가 있어요. 네, 매일매일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해준 다음에 막 로션을 발라준 다음에 뭐 기저귀 갈고 뭐 뽀뽀하고 항상 토닥토닥 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네. 뭐라 뭐라 하네. 근데 이걸 맨날 똑같이 해. 똑같은 시간에. 그러면 아기가 나중에는 한 세 번째까지만 와도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을 저희가 한 네다섯 개? 한 개만 하기에는 좀 너무 루틴 티가 안 나서 한 네다섯 개 정도로 연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네다섯 개 정도 루틴 만들기 어, 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분 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이것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지금 해보세요. 그래서 챗방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지연 사모님 일바로. 음, 어, 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
오케이. 일단 지금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우리 엄마들이 마지막 막수하는 거를 끝에다 넣지 않으셨다는 거. 네. 그걸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먹고 바로 자는 거를 하지 않도록. 네. 먹는 게 자는 거다라는 연관을 끊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Very nice.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정해 보셨으니까 또 남편이랑도 이거를 딱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거가 애기 수면 루틴이야. 항상 맨날 맨날 똑같이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못하더라도 남편이 똑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잘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Wonderful. 아주 좋아요. 우리 애기가 낮잠 횟수가 이제 또 개월별로 이제 점점 달라지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0 to 2 이제 2개월까지는 뭐 하루에도 뭐 4, 5, 6번의 낮잠을 자게 돼요. 뭐 그렇게 길게는 안 자죠. 뭐 3, 40분. 그 수면 사이클이 워낙 또 짧고 하니까. 그래서 낮잠을 하루에도 막 5번씩 막 이렇게 자는데 이런 수면 루틴을 낮잠 잘 때도 자 목욕하고 마사지하고 안아주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낮잠 루틴도 있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낮잠 루틴은 5분 컷. 그냥 5분 컷으로.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래도 애기가 나 자는 시간인가 보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5분 컷 루틴을 간단하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방금 저희가 했던 액티비티는 밤잠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잠 입면 시간이 이거 생각보다 보세요. 오히려 이게 거꾸로일 것 같은데, 완전 신생아는 오히려 밤잠을 입면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늦어요. 네, 그냥 막 한 10시, 막 이 정도에 이제 입면하는 경우가 많고, 클수록 오히려 더 땡겨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긴 하지만,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일 때는, 자, 9시에 자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생도 9시에 재우는데, 애기는 진짜 다 7, 8시에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왜 때문이냐면 특히 마녀 시간 또 막 이런 게 걸려가지고요. 네, 들어보셨나요? 마녀 시간 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마지막 낮잠 시간으로부터 밤잠 입면 전 시간. 그래서 보통 뭐 5 to 10, 5 to 11 약간 요 정도가 마녀 시간인데 진짜 딱 이 얘기처럼 엄청 꽉 이렇게 진짜 울어 제끼는 왜 때문에 이렇게 우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먹였고, 기저귀 갈았고, 트름 다 했고, 다 했는데도 막 계속 울 때. 네. 근데 이게 뭐 평생 그러면 너무나 힘들겠지만 다행히 한 3개월 정도까지 가다가 스르르륵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생아를 네, 3개월 미만 아기 키울 때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엄마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Later bedtime is okay.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신생아 아기들은 어차피 마녀 시간도 끼고 밤잠 입면 시간도 생각보다 늦기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일찍부터 7시 반부터 막 목욕시키면서 일찍 재우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어차피 늦게 자니까 그냥 슬슬 뭐 한 9시 뭐 한 20분 그때부터 목욕 시작하고 하다가 뭐 쉬 토닥토닥 하다가 하면 10시 언저리에 뭐 잘 수 있게. 네, 그래서 later bedtime이 괜찮다는 거. 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좀 엄마 아빠가 그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막 일찍 신생아를 재워야 된다라는 그거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음, 그렇게 이제 미국 소아과학에서 또 얘기하는 바로는 총 수면 시간이 이제 0 to 3는 뭐 한 요 정도, 뭐 3개월에서 이제 돌 정도 아기는 뭐 하루에 요 정도 잔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슬라이드를 함께 지금 1시간 동안 보셨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기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 저번 주에 좀 birth plan 하고 다음 달 초에 또 birth plan 해요. 그리고 이제 수면 교육 했고 다음 주에 how to home 산후조리. 지금 외국에 사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고 요즘에는 한국에서 나오셔도 그냥 홈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케어하고 또 우리 아기를 좀 잘 케어할 수 있을지 배우실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아빠 둘라 트레이닝 영어로 합니다.
영어 사람 아빠들을 위해서 네, 영어로 목요일 6시 PST 미국 캐나다 기준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